안녕하세요. 경제창위 이재현입니다. 한 주간 행복한 투자 하셨습니까? 증시가 하락하지는 않지만 상당히 변동성이 불규칙하고 어떻게 보면 엇박자 투자가 나오면서 우리 개인 투자가분들이 투자를 하시기에 그렇게 녹록치 않은 상황이 연출이 좀 되고 있습니다. 이런 이유가 뭘까라고 본다면 결국은 뭐 과정이야 어쨌든 간에 외국인의 수급에 따라서 전체적으로 지금 증시는 속도 조절이 어느 정도 나오고 있다라고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외국인은 이미 어떻게 보면 우리 시장의 저점에서부터 지금까지 굉장히 큰 폭의 매수를 했죠. 코스피 시장 기준으로 30조 원 가까운 매수를 했기 때문에 지금은 어떻게 더 매집하는가에 그 주안점을 두기보다는 이후에 나오는 상승 구간 전까지 얼마만큼 개미들을 떨어뜨리느냐 혹은 상승 추세 전에 상당한 시장 교란을 좀 일으키냐에 좀 집중을 하고 있습니다. 이걸 이제 우리가 엇박자 투자라고 하는데 뭐 예를 들면 이런 거죠. 증시가 갭으로 상승해서 쫓아가면 당일날 장중에 흘러내리고 이게 빠지는가 싶어서 매도를 하고 나면 다음날 다시 갭으로 넘어가죠. 이게 어떤 효과를 보이냐면 최근에 골피 시장을 보면 오늘 그러니까 이 녹화날 양봉이 나오기 직전까지 무려 6거래일 동안 연속으로 해서 음봉이 나왔습니다. 시장이 내려가는 것도 아닌데 6일 연속 음봉이 나온다는 것은 그만큼 장중 흐름이 상당히 취약하다는 건데 우리가 기술적으로 볼 때 이런 상승형 음봉이 나오는 경우는 대부분 시장을 인위적으로 조작하는 경우가 상당히 많았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경우에 가장 좋은 전략은 사실은 대응을 하지 않는 겁니다. 단기 등락에 대응을 하지 않아야 엇박자의 흐름에 우리가 당하지 않죠. 근데 이걸 보고 있으면 상당히 어려운 증시인데 이걸 조금 더 이제 섹터별로 등락을 해보면 지금 현재 증시를 이끌어왔던 모멘텀이 서서히 조금씩 바뀌고 있죠. 그 사이에 이제 실적 시즌이 마무리되는 구간에 들어왔기 때문이기도 한데 먼저 이제 반도체 쪽을 본다면 AI 반도체에 관련된 부분에서는 엔비디아 실적 발표를 전후로 해서 모멘텀이 살짝 바뀌는 부분과 수혜받는 종목들이 조금씩 달라지고 있죠. 이게 실적 시즌과 맞물리면서 어떤 현상이 왔냐면 미국도 역시 마찬가지인데요. 뭔가 기대감으로 올랐던 향후 미래를 봤던 인텔이라는 종목보다는 당장의 실적이 나온 종목들에 오히려 미국 증시가 더 크게 반응을 하죠. 그러니까 이런 부분들이 우리 증시에도 고스란히 담겨져 있는데 역시 이제 SK 하이닉스가 가장 큰 수혜를 받고 코스닥의 장비나 부품 관련 종목들도 SK 계열 종목들이 상당히 급등을 하고 있습니다. 이런 부분에 대한 적응이 좀 쉽지 않다면 제가 말씀드렸던 ETF를 좀 고려해 볼 만한데요. 이런 종목들이 상승하는 것은 알겠는데 아마 하이닉스 그 주가 차트를 보시면은 상당히 난해하기 어려울 겁니다. 상승하는 날 음봉이 더 많고요. 하락하는 날 양봉이 나오는 경우가 꽤 있습니다. 이 상승하는 음봉과 하락하는 양봉은 시세 흐름과 역방향되는 장중 추세를 유도하기 때문에 상당히 장기 대응을 하기가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방법은 무시해야 됩니다. 이런 걸 무시하셔야 내가 포지션을 구축하고 계속해서 유지하는데 주안점을 좀 둘 수 있는데 만약에 이런 단기 등락에 왔다 갔다 하게 되면 엇박자를 세네 번만 타게 되면 계좌가 확 줄어듭니다. 그러니까 거기서부터 이제 패닉 상태가 오죠. 그러니까 그런 부분에 좀 주의를 하셔야 되고 이 AI 모멘텀은 제가 늘 강조를 드리지만 사실 상단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재 나오는 1분기 실적과 관련된 부분 예상치와 가이던스 그리고 지금 현재 뭐 HBM 반도체와 관련되어 있는 HBM3, E 양산 체제 혹은 뭐 12단 적정, 8단 적정 여러 가지 내용들이 나오지만 사실 이런 지엽적인 부분도 물론 중요하지만 우리가 근본적으로 봤을 때는 이 메가 트렌드에 대한 이해도를 가지고 적어도 단기적인 실적보다는 중장기적인 관점에서 주가의 레벨업을 조금 더 기대를 하시는 게 맞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이 AI 모멘텀은 미국 증시를 보시면 엔비디아 실적 발표 이후에 차익 매물이 나오면서 좀 쉬어갈 줄 알았는데 그 쉬어가는 게 가격 조정이 아니라 지금은 기간 조정이 나오거든요. 그만큼 증시는 AI 모멘텀이 금리 인하 모멘텀의 고태에도 불구하고 증시를 양호하게 이끌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 외에 이제 저 PBR 관련된 부분에서는 역시 이번에 이제 정책 가이드가 나왔고 뭐 이거를 딱 잘라서 정책이 이렇다라고 지금 평가할 부분은 아닌 것 같습니다. 왜냐하면 정부 발표 내용을 보시더라도 어쨌든 지금은 가이드고 보완할 부분을 보완해서 다시 차후에 이 부분에 대한 정책을 발표하겠다는 부분인데 어쨌든 우리가 지난번에 말씀드렸던 강제 조항이나 페널티가 일단 빠졌다는 부분에서 아쉬움이 있고 이게 자율이나 인센티브로 넘어갔다는 점에서 주가에 대한 모멘텀이 확 줄어들었죠. 요건 이제 좀 자세히 보시면 지주사나 은행이나 보험 같은 금융사 그리고 자동차와 관련된 부분에서 보시면 이번 배당락 기준을 본다면 자동차는 그 배당락임에도 불구하고
굉장히 강한 모습을 보였습니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결국 자동차 섹터에서 이 저평가 메리트라는 것은 주주가치 제고와 맞물리면서 배당이나 혹은 단기적인 지엽적인 부분도 외국인들은 커버를 하겠다는 의지를 일종의 표현을 한 거죠. 반면에 이제 금융권 관련된 쪽과 지주사 쪽은 외국인들이 차익 매물이 좀 쏟아지고 있는데 이런 부분들은 좀 경계를 하셔야 될 것 같아요. 그러면 저 PBR주 안에서도 상당히 주가 흐름이 양호한 쪽과 그렇지 못한 쪽에 차이는 나올 수 있다는 부분이 실적 시즌을 거치면서 나오는 가장 큰 특징 중에 하나죠. 그리고 또 한 가지 우리가 살펴봐야 될 섹터가 있습니다. 2차전지입니다. 최근에 이제 중국의 2차전지 종목도 급등했죠. 2차전지와 관련해서 최근에 세 가지 모멘텀이 나왔습니다. 그게 뭐냐면 첫 번째는 중국의 EV 리오토가 가이던스가 대폭 상향되면서 중국의 전기차들이 10% 넘는 급등을 했죠. 이 영향으로 중국의 수요가 바닥이 확인된 건 아닌가라는 기대감이 나왔고 테슬라도 여기에 맞물리면서 상승하는 모습을 일부 보였습니다. 두 번째는 알보말인데요. 알보말은 우리가 알고 있는 리튬 관련되어 있는 대장주인데 지지난주에 실적 발표에 의해 바닥을 다지는 모습이 나오면서 급등과 급락을 반복하다가 최근에는 급등 추세로 어느 정도 전환이 좀 되고 있습니다. 리튬 가격은 제가 선물 가격에 대해서 말씀을 드렸는데요. 연중 저점이 2월에서 3월에 형성될 가능성이 높다는 부분을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게 이제 지금 3월에 이제 거의 다 됐잖아요. 여기에 해당되면서 알보말이 가이던스가 하향됐음에도 불구하고 주가가 바닥권에서 급등하고 있다는 부분은 여기가 리튬 가격의 바닥이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좀 해볼 필요가 있죠. 이게 이제 두 번째 이슈였고요. 세 번째는 우리가 잘 알고 있는 ARK, 성장주에서 가장 대표적인 펀드였던 ARKK가 다시 테슬라를 매집하기 시작했다라는 뉴스가 나오면서 역시 이제 미국 시장에서 좀 반응을 일으켰습니다. 물론 2차 전지와 EV와 관련되어 있는 가이던스 하향 조정과 함께 여러 가지 악재가 지금 최근 몇 달간 계속해서 증시를 눌렀는데 지금은 이제 이 세 가지 이슈가 나오면서 물론 2차 전지나 EV가 급등한다라는 게 아니라 여기가 바닥을 형성할 수 있는가라는 합리적인 의심을 해볼 수 있는 구간에는 들어왔다는 거죠. 그러니까 여기에 아마 2차 전지에 관심을 가지신 분들한테는 가장 큰 이슈가 될 것 같고요. 저는 이제 3월 중에 아마 바닥이 형성되지 않을까라고 보여집니다. 다만 눈높이는 우리가 예전처럼 몇 배 올라갈까 몇십 배 올라갈까라기보다는 현실적으로 이제는 실적을 좀 따져야 되고요. 사업 구조 내용을 좀 따져야 되고요. 최근에 이슈화되고 있는 양극재의 내재화 과정이나 LFP 배터리와 관련된 부분에서의 규정이 명확해야 되고요. 그러니까 이런 부분에 따라서 주가 등락이 어느 정도 올라갈 수 있는 여지를 합리적으로 이제 살펴봐야 되겠죠. 그래서 2차 전지는 지금 바닥인가 아닌가라는 합리적 의심을 해야 될 구간에 들어와 있다라고 좀 보여집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경기 관련되어 있는 소비재는 사실 우리 증시에 대한 영향보다는 오히려 중국 증시에 대한 영향이 더 클 것 같습니다. 중국이 이제 전인대가 이제 바로 코앞에 닥쳐왔는데 과연 우리가 생각하는 전인대에서 기대하던 증시 부양책과 경기 부양책의 나오냐에 따라서 아마도 소비재는 크게 영향을 받을 것 같은데 한 가지 특징적인 부분을 본다면 이번 주에 이 방송을 보시는 그 주에 미국의 크루즈 관련된 종목들이 급등을 했거든요. 사실 실적은 좋지 않았습니다. 다만 크루즈과 관련되어 있는 예를 들어서 예약이라든지 가격에 대한 결정권이 아마 사상 최고치를 넘었을 수 있다라는 의견이 나오면서 뭐 카니발이나 뭐 노르웨이안 크루즈 같은 이런 종목들이 굉장히 급등을 했습니다. 이게 이제 소비에 영향을 줄 것 같고요. 그렇게 본다면 이런 부분들은 중국과 맞물리면서 조금 영향을 받을 수 있겠죠. 그래서 전반적인 섹터 흐름을 우리가 이렇게 살펴볼 수 있는데 어쨌든 가장 큰 줄기는 AI 모멘텀이 지금 금리나 모멘텀의 구태를 넘어서서 증시 상승을 이끌고 있다는 것과 차트를 잠깐 하나 보시면은 금리 인하 시점에서 나스닥이 주도 형태를 이루고 있을 때 우리가 최근에 봤을 때는 98년도 모델을 많이 얘기하는데 이때 보면 18개월간 나스닥이 무려 200% 넘는 상승을 했습니다. 이때가 금리 인하 시점과 맞물리면서 나스닥이 주도적으로 나설 때거든요. 지금과 매우 이제 유사한 상황인데 그러니까 이런 부분을 고려하신다면 AI 모멘텀에 대해서는 반드시 좀 장기적인 관점으로 보자라는 부분. 저 PBR은 자동차 중심으로 이제 재편되는 구조에서 주도적으로 좀 압축해서 보자는 부분. 그리고 2차 전지와 EV와 관련된 부분에서는 이제 합리적으로 여기가 바닥이 아닌가라는 의심을 좀 해볼 수 있는 구간에 들어왔다는 부정적에서 어느 정도 중립적인 구간으로 넘어와 있다라는 부분. 그리고 경기와 관련된 부분은 중국의 전인대를 좀 기준으로 시장의 흐름이 어떻게 바뀌는지 좀 두고 보자는 이 네 가지 크게 섹터로 이해를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저는 이제 이렇게 섹터에 대해서 전반적으로 말씀을 드렸는데요. 어쨌든 우리 시장에서 바뀌지 않는 한 가지는 있습니다. 그거는 지금 역대급으로 외국인들이 우리 증시가 바닥이 형성된 이후에 코스피 기준으로 30조 원이 넘는 매수를 했습니다. 이런 경우가 상당히 드물죠.
외국인들이 바닥에서 이 정도 매수했을 때 우리 증시가 뒤쪽에 큰 상승 추세가 나오지 않은 적은 사실 없습니다. 그러니까 이걸 항상 대전제로 생각을 하시고 지금은 시장이 어떤 단기적인 부침이 있더라도 조금은 긍정적인 마인드로 시장을 좀 볼 필요가 있다. 마지막으로 이 부분을 강조를 드리면서 이번 주 경제창위 투자자원 여기까지 말씀을 드리고요. 다음 주에도 또 시장을 좀 찾아볼 수 있는 인사이트를 들고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경제창위 이재현이었습니다.